하락기에도 어떤 학군이라는 킬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자, 그럼 헐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책 입지 센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 사실 저도 어디 가면은 부동산은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중요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입지 센스 책 쓰셨으니까 입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입지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의 본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입지라는 건 다이아몬드 같이 네. 상승장이건 네. 하락장이건 일단 뭐 변하지 않고 내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집이라는 것이 거주라는 의미와 또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후자의 의미로 많이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디 사냐 이런 거. 네,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렇죠. 있는데 결국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인데 누구는 상급지로 가고 누구는 하급지에 머물고 예, 그래서 그 입지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그냥 같은 돈으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 소위 말하는 분당과 일산 같은 거. 그렇죠. 좋은 입지를 고르지 않으면 네, 내 자산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입지라는 거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들 뭐 대표적으로 좀 뭐를 보면 보통 입지를 따진다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입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직주 근접, 직장 네. 그리고 직장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교통 그리고 환경, 한강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그리고 학군이 있죠. 학군. 또 아니면 상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을 이루는 곳. 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입지가 좋다. 무슨 뭐 상급지, 하급지, 뭐 1급지, 2급지, 뭐 1.5급지 막 다 나누잖아요. 1.5급지. 근데 사실 이런 입지라는 거는 네.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뭐예요? 뭐 직주 근접이면 출퇴근 거리? 이런 출퇴근 건 딱 거리 명확한데.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뭐 학군이라면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업 중학교 성취도 예, 평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숲세권은 안 되고요. 네. 숲세권이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숲세권이 사실 그게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산속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입지가 안 좋은 곳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숲세권이라기보다는 뭐 서울 숲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한강이 앞에 있다라든지 서울이 붙으니까 다르네. 예, 아니면은 뭐 올림픽 공원처럼 네. 이렇게 도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있다라든지 네.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좀 환경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힐링 공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입지라는 것이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각각의 네. 요소들이 있어요. 핵심 사항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합이 만났을 때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보통 강남이 입지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이 있으면 강남으로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돈이 넉넉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강남은 입지가 좋다. 근데 뭐 학군도 좋고 뭐 직주근접도 다 좋다. 그러면 다 갖추면 강남만큼 비싸니까 네. 몇 개 빠진 거를 골라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 빠진 거를 예를 들어 3개만 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그걸 사서 올라가는 걸 기대하니까 입지를 따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입지가 현재보다 미래에 뭔가 바뀌는 걸 사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부동산 과학적이에요. 시세가. 네. 아. 그래서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1억씩 차이 나잖아요. 네, 뭐 그렇죠. 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혹은 뭐 향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네. 그 부동산 시세라는 게 굉장히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그 네. 25개구의 상급지 빅3라고 할 수 네. 있는 서초, 강남, 또 용산이라든지 이런 빅3가 거의 서열이 바뀌지 않아요. 네.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입지들이 좋기 때문이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뭐 네. 현재도 좋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빅3에 입성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 외의 지역 내에서 서열이 바뀔 수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네. 자본 수익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하긴 그래요. 뭐 상위 1등, 2등은 뭐 거의 막 있지만 바뀌죠. 중간은 막 바뀌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마용성이 네. 마포용산 성동이라고 하는 마용성이 그러니까 마포하고 성동이 굉장히 닮은 꼴인데 예전에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마포도 그렇고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성동도 옥수동을 위시해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입지 서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포스트 마포 포스트 성동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청량리역 인근의 주상복합 빅3가 줄줄이 입주 예정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동대문구의 입지 가치가 계속적으로 바뀔 거고 향후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나요? 성장 동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지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게 사실 입지 공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미래에 더 좋아질 거, 지금 사람들보다 미래 한국 사람들이 더 좋다고 할 동네를 미리 사놓는 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헐헐님께서 이제 입지 센스 책도 쓰셨지만 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같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질문을 좀 드릴 건데. 하락장 때 입지를 선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게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하락장이 오면은 오히려 그 입지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지금 확연하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하락장이 두렵다면 네. 하락장에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집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하락장 때 안 떨어지는 거 사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도 하락장 때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하락장에도 강남은 뭐 장사 없어요.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장에도 뭐 2008년도에도 강남이 최고 한 3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강남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 떨어질 때는 네, 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킬링 포인트, 어떤 대체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GTX라는 거는 미래 가치의 기대감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한강뷰 똑같은 강남인데도 한강뷰라는 것은 한강을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안 봐도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학군,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하락기라고 자녀 교육을 안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애가 뭐 고1로 계속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은 가면 뭐 공부시켜야죠. 어쩔 그렇죠. 수 없지. 그래서 하락기에도 어떤 학군이라는 킬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떨어지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게 약간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같은 강남이어도 네. 대치 현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딱 맞물려 있죠. 걸어 다닐 수 있는 네, 공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은마 아파트는 단지 자체가 넓어서 좀 네. 끝쪽에선 하계울역 여기서 인접하고 있는 보려면은 쪽은 근적에 초딩들은 좀 힘들어요. 멀어요. 네. 그런데 대치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양쪽으로 학원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초등학교 학원가, 중학교 학원가에 굉장히 좀 핫하다고 볼 수 있는 학원들이 네. 대치현대 양쪽을 다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틈새 아파트예요. 네. 기축단지이기도 한데 인근지에서 가장 네. 새 아파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또 네. 시공사까지 주에서 자유로 선정된 그런 단지인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네. 이때. 네. 많은 큰 폭으로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방도 마찬가지로 네. 조정이 되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버텼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은 막 다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같은 강남이지만 네. 학군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리고 상품이 달랐던 네. 개포 5단지 같은 경우는 네. 이 당시에 2008년에는 학군으로 개포동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이제 거주 여건도 그렇죠. 굉장히 아무래도 아파트가 이때만 낡았기 해도. 때문에 물론 이제 대치현대 아파트는 또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았어요. 10년 뭐 조금 안팎이 된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근데 개포지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에도 조금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군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좀 출렁했네. 네, 이 줄렁줄렁합니다. 그래서 네. 20% 넘게 24.4%인가요? 예, 좀 빠졌는데 대치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이라는 킬링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강남이라고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버티는 것들 꼭 무조건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데들은 그렇죠. 버틸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은 단지여서 네. 그러니까 실거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뭐
경기도 수도권의 이제 일기 신도시 이런 데들도 네. 학군이 좀 좋은 학원가가 좀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좀 비슷한 로직으로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안 떨어진다. 네, 분당의 순회정자, 서현 음. 이과 그리고 평촌의 평촌학원가 있는 쪽 그리고 네. 이제 일산 같은 후곡이나 백마 쪽 네. 네,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평촌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평촌학원가가 학원 수로는 굉장히 뭐 거의 넘버 원급인데 네. 평촌학원가 쪽에 있는 뭐 현대 홈타운이라든지 네. 기타 인근 단지들의 전세가율을 보면은 네. 확실히 실거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있구나 그리고 네. 선호되는구나 전세로도 선호되고 네. 그거를 이제 매수해서 거주하는 것으로도 이제 굉장히 선호되는 단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긴 그러네요. 상승장 때는 학군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뭔가 좀 아까 말한 뭐 어떤 개발 호재 네. 뭐 이런 것들 좀 더 사람들이 좀 중시하는데 반대로 또 하락장일 때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학군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장 필수적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또 하락장 때 또 빛을 발하는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치동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네. 다른 지역도 좀 준비하셨죠. 그 저희 책에서는 이제 목동을 예를 들었는데 같은 목동이지만 네. 약간의 이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 목동도 좀 넓어요. 네, 목동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목동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앞단지 뒷단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구획을 하기도 하는데 네. 편의상 그렇게 네. 구획을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앞단지를 좀 어. 선호하죠. 그럼 지금 여기 7단지랑 13단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거잖아요. 앞단지 뒷단지인데요. 앞단지 뒷단지. 예,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목동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학군지잖아요. 네. 그래서 학군을 보고 들어오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학군이라는 것이 보통 네. 우리가 초등학교가 가깝다라고 해서 학군지라고 하진 않아요. 음. 초등학교는 뭐 초등학교 초품화라고 하죠. 혹은 요즘엔 초코앞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초등학교 초코앞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코앞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제 초등학교가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학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아파트에 있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고 편리하다. 네 학군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는 이제 중학교 학군인데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네. 얼마나 좋고 네. 이 학교가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얼마나 많은 비율을 보내느냐 뭐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 네. 이 앞단지 쪽에 이제 선호하는 단지들이 자, 앞단지를 어디라고 해요? 어디를 앞단지라고 해요? 1단지부터 7단지를 여기를. 앞단지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앞단지 쪽에 네. 선호하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은 이제 학교들이 좀 몰려 있는 이쪽이 경향이 또 학군이 좀 더 좋군요. 네, 조금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뒷단지 뒷단지예요? 쪽은 이제 물론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뒷단지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속상하네. 네, 그러니까 앞단지 뒷단지로 나누는 윗단지 거예요. 아랫단지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또 정확하게는 네. 또 행정동도 조금 달라요. 정확히는 그렇죠. 목동이 네네. 1단지부터 7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정동. 것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같은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안에서도 네. 이게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이런 학군지에 따라서도 다른 그리고 재미있는 게 목동 7단지가 지금 네. 단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저희가 나눠놨는데 네. 이제 선호중학교 혹은 약간은 비선호중학교로 동에 따라서 다르게 맞아요. 예, 이렇게 배정이 되기 아파트 때문에 중에는 몇 동에 살면 여기 가고 여기는 여기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은 학군지에 있다라면은 아.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야, 그러면 예. 지금 7단지하고 13단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도 학원가들이 많고 이쪽도 학원가들이 있는데 네. 가격 차이는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제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 가격대가 변화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7단지가 좀 더 잘 버티네요. 네.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네. 올랐어요. 네. 58년도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뭐 13단지는 상대적으로 뭐 네. 내려갔다가 회복도 하지만 네. 어쨌든 약간 그리고 개포동과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학원가 혹은 이제 음. 학군지를 끼고 있는 곳들이 하락기에 버티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학원가만 보면 안 되고 그 학원가를 통해서 가는 학교. 학교.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성취도가 좋으면 좋아야 되죠. 한마디로 우리 엄마들 마음은 그냥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애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그게 학군지라는 의미다. 그러면 사실 입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학군 얘기는 해봤고 네. 교통이 사실 더 직접적으로 와닿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돈도 벌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네. 철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철도가 가장 중요한가요? 철도가 중요하죠. 예. 버스 정류장 생기는 건 안 돼요? 내 집 앞에 버스 노선이 많으면 좋겠죠. 네.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에서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교통이 좋다라는 게 어떤 직장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한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버스 물론 타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버스로 직장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네. 환승을 하는 경우를 잠깐 타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출근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정시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맞아요. 건데 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각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교통망이라는 게 뭐 서울에서 느끼는 교통망의 비중과 네. 수도권에서의 교통망의 비중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왜냐하면 의미요? 강남에서 뭐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압구정에서 크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압구정의 교통망이 굉장히 불편해요. 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서 뭐 철도망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연장이 연장됐죠. 됐잖아요. 근데 뭐 신사역 인근에 있는 미성 아파트의 뭐 시세가 크게 올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은 워낙에 격자형으로 뭐 교통이 좋고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교통망의 호재가 그렇게 큰 비중으로 와닿진 않고 이런 네. 거죠. 수도권 내에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파주 같은데.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 양주 이렇게 GTX가 들어오는 그런 곳들의 끝단. 상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이게 유의미하게 좀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곳이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TX 파급력이 높았던 경우이고요. 네. 또 비단 뭐 GTX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지역인데 뭐 7호선이 닿지 않았었는데 7호선이 좀 연장이 된다든지 네. 노선이 하나 더 생겨서 편의성이 좀 증대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수도권은 결국 그거잖아요. 직장으로 가는 거리가 조금은 물리적으로 먼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그 단축시켜 줄 시간을 수 좀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호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스 기다려서 타고 또 가서 갈아타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집 앞에 여기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굉장히 단축되느냐. 단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로 들으면은 그런갑다 하는데 네. 또 이제 실제 적용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동작구 지도네요. 동작구 지도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신림선이 네, 개통을 5월에 했어요. 5월에 했고 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서림역 아래쪽 네. 그 관악산 입구 쪽에서 시작해서 신림 뉴타운을 지나서 네. 이제 서원 뭐에서 2호선과 환승하면서 신림역에서 환승하면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네. 색강역까지 네. 가는 건데 동작구 지도이긴 하지만 네. 관악구가 이제 신림선에서 굉장히 수혜를 입는 지역이죠. 관악이 사실 2호선이 있기는 했는데 네. 나머지 지역이 조금 불편은 했어요. 네. 관악에 신림역과 신대방역, 봉천역 이렇게 관악구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단에 이렇게 네. 스쳐서 지나가는 네. 그런 곳들이었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그 밑에 쪽에. 네, 분들은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관악구에는 마을버스가 많은데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신대방역 혹은 신림역 아니면 봉천역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접근을 근데 언덕에다가 꼬불꼬불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이렇게 네. 타서 이렇게 올라오는 특히나 뭐 신대방역 이용하는 단지들은 더 밑으로 이제 법원 단지라고 네. 하죠. 밑으로 쭉 올라가고 네. 내려가고 해서 환승까지 거의 20에서 30분까지 많게는 네. 버스를 이용해야지 지하철을 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불편한 환경에서 이제 철도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신림선과 연결되는 난곡선도 생기는데 네. 좋은 거죠. 근데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그건 또 것을 아니에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네. 2021년 상반기에 신림선이 개통을 했다라고 하면 네. 신림 뉴타운의 프리미엄과 음. 그리고 신림선을 끼고 있는 인근 이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서원역을 끼고 있는 일부 아파트 여기요. 예, 없었던 것이 생기니까 네. 그다음에 뭐 당곡역이라든지 동작 네. 구민회관 인근 뭐 네. 보라매역 이런 인근지 보라매역 같은 경우는 뭐 7호선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여의도하고 바로 연결될 이게 수 있는 여의도 직결이죠 이제.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진 거잖아요. 네. 이런 인근지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 단지들은 크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교통망이 무조건
무조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이것이 맞았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100%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좀 뭐 거래가 잘 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중시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흐름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GTX 인근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지금 동탄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큰 폭으로 좀 조정되어 있는 급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두 건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호가 자체가 좀 낮아졌어요. 이런 지역들은 최대 30%까지 하락한 급급 매물이 거래되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본래 가치를 찾아갈 때, 즉 이 교통망이 본래의 역할을 하게 될 때쯤에는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때문에 올라갔지만 아닌가 보다 해서 내려왔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호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그 기대치만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 그럼 여기 지금 동작구, 관악구 해가지고 좀 보여주셨는데 다른 곳도 좀 있죠. 그렇죠. 8호선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노선들이 올해 개통을 했거나 혹은 내년에 개통할 노선들인데 당장 뭐 교통망의 호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GTX-E, GTX-F 뭐 이런 노선들도 있는데 EF도 있어. 있죠. 예. 그런데 뭐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그런 노선들까지 뭐 호재로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투자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호재가 실현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혹은 호재가 곧 실현될 여지가 있는 노선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현실성 있는 노선들을 가져왔는데 내년에 개통하는 노선이죠. 암사구리 별대. 요게 라인은 지금 강동구 암사역까지의 종점이죠. 암사역이. 근데 이제 향후에 선사라고 해서 선사역도 강동구예요. 선사역을 지나서 한강을 밑으로 이렇게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개 노선, 세 개 역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토평 쪽, 아래쪽으로 토평으로 그다음에 구리역, 위쪽으로는 구리 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오죠.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역에서 잠실까지 18분. 8호선이 개통하게 사실 되는. 구리에서 잠실 오기가 애매해요. 지금은 버스 타고 와야 되죠. 네네네. 버스 타고 그래서 버스가 진짜 많거든요. 잠실역에. 네. 강변역 쪽으로. 직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잠실역까지 18분이기 때문에 잠실역에 삼성까지 세정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철도망으로만 보면은 이제 한 30분 이내로. 구리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서울 강북 지역들보다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당장 내년에 개통이기 때문에 구리 쪽에 이제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버티는 힘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실 거주자들이 어쨌든 많이 더 들어올 테니까 생각보다 더. 그래서 이런 교통망의 그 호재도 중요하고 또 구리라는 지역은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리역 인근으로 많은 신축 아파트 재개발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수택 2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이 이주 완료했고요. 구리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 상품과 교통망이 두 가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뭔가 금상첨화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긴 기존에도 지하철 지하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있는데 그게 좀 도착하는 그 경유지가 사실 아주 뭐 매력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곳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는 어쨌든 잠실을 통해서 이제 강남 직결이 훨씬 더 빨라지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거죠. 워낙 또 낡은 지역들도 또 개발도 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럼 여기는 근데 사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조정도 또 되고 있는 곳들이어서 상품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부터 그다음에 뭐 소형 평형의 복도식 아파트부터 인창 주공 아파트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다음에 초기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곳들도 인창 C구역이라든지 수택 2구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어서 예산에 맞게 나만의 어떤 강남을 찾기에 굉장히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지금의 구리에 어떤 뭐 등수가 있다 그러면 그 등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지역들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별내는 사실 남양주도 거쳐가는 거. 8호선 거쳐가죠. 지금 네네. 빨간색 라인 보시면은 네. 이제 한강 건너서 구리 세계정거장 지나서 네. 남양주가 굉장히 커요. 남양주는 남양주 커요. 대표적으로 이제 별내가 별내. 대표적인 택지지구였고, 네. 그다음에 평내호평이 택지지구였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마석, 창현지구 택지지구예요. 근데 그렇게 별내가 입주장 때가 2012년, 2014년이어서 크게 택지지구로서 주목을 받지도 못했었고 네. 교통이 불편해요. 좀 교통이 불편한 게 있어요. 별내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경춘선이에요. 그러니까 경춘선이 경의중앙선보다 기차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출퇴근에 좀 적절한 느낌은 아니긴 한 배차 느낌이 간격이 있어요. 좀 네. 길어가지고 그래서 별내나 뭐 평내호평, 마석, 창현 요 정도 혹은 구도심, 태계원 네. 요 정도였는데 이제 다산이 2018년부터 입주하면서 또 남양주의 입지 가치가 조금 네. 좋아졌죠. 그래서 다산으로 위쪽 다산역에 네.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별내역까지 이렇게 네. 연장 내년에 연장되게 되죠. 네. 별내가 위아래로 긴 도시인데 네. 택지인데 남쪽 별내까지 8호선이 1차로 연장되고 2028년경 별가람역 네. 쪽으로 2차로 추가 연장될 예정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재미있는 게 서울의 노원구 쪽하고 또 연결이 네.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의 입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네. 근데 8호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리에서 잠실까지 18분이고 네. 별내에서 잠실까지 25분 내로 접근할 여기는 수 서울이고 있어서 여기는 뭐 별내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산 같은 경우도 택지가 다 입주하고 완성돼서 더 이상 뭔가 예전에 뭐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입주가 다 했고 이제 2018년부터 입주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2년, 4년 거주하시면서 한번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찰나에 네. 조정장, 거래가 없는 장을 맞아서 급한 매물들이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아. 그래서 시흥 장현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은계라든지 그다음에 다산이라든지 이런 택지지구로서 2년에서 4년 정도 된 이런 지역들은 급급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입주장 끝나고 나서 한 2년 4년 지나면 보통 그때 한번 갈아타야지. 그렇죠. 네. 예. 오른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나오는 물건들을 좀 잡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어쨌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서해선, 네, 서해선도 있죠. 내년에 개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서해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를 아예 그 서부 종단한다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지금도 일부 서해선은 저기 2016년인가요? 개통을 했어요. 네. 안산의 원시에서 부천의 소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노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네. 일단 안산에서 부천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 노선의 파급력이 굉장히 좀 약할 수 있다.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 경유지에 뭔가 그 직장이 없어요. 엄청 포인트가 많거나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어야 일자리가 되는데. 없어서 이제 굉장히 좀 약했던 노선인데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소사에서 당아래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거든요. 부천 종합운동장, 그다음 원종까지 두 정거장 5월에도 연장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좀 8월로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8월 경에도 또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네. 두 개 노선, 그 두 개 정거장이 이제 연장해서 개통을 합니다. 네.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사역은 1호선이에요. 네. 예. 1호선인데 이제 소사까지는 이 밑쪽에서 많이 가지 않는데 당아래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이잖아요. 7호선이잖아요. 7호선이면 이제 강남과 연결되는 노선이기 들어가죠. 때문에 이제, 네. 이 아래쪽에 지금 또 2016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시흥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은계지구 그다음에 장현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선을 타고 서해선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7호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의 어떤 활용도가 그러니까 일자리 확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강남 쪽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7호선과. 네, 연결이 되고 더 중요한 거지 내년이 되면 네. 일단은 김포공항 거쳐서 네. 대곡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현재 있는 일산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내년에. 네. 네. 그래서 동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파급력이 커지는 게 그렇죠. 일단 김포공항 들리면 다 갈 수 있어요. 김포공항을 들리면 진짜 네. 강남과 여의도를 거쳐서 이제 마곡이라든가 그렇죠. 다갈수 일자리 있죠.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죠. 마곡, 여의도, 강남 예,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래쪽 지역
네. 심지어 안산에서부터 시흥, 그렇죠. 그다음에 부천 이쪽에서 이쪽의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거군요. 마곡에 일자리를 두신 분이 시흥을 선택할 수 있고 음. 부천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서해선이기 때문에 서해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어간다고 거죠. 보시면 되니까 그 네. 중간에 있는 시흥이나 안산 같은 곳들은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근데 이제 또 포인트가 지금 언급한 그 뭐 다산하고도 비슷한 일맥상통한 건데 이제 택지주구잖아요. 네. 은계나 아니면은 뭐 장현이나 이런 지역이 네.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되는 폭이 큰 게 음. 다주택자분들이 또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때는 시흥이 비조용 지역이었고 네. 또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음. 그런 다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 지역을 이제 2년 이후에 매도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는 매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조정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20평대 같은 경우 혹은 30평대도 6억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게 굉장히 생애 지초분들에게 중요한 굉장히 금액대죠. 중요한 금액대예요. 그 예를 들면은 1억 이하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생애 지초 뭐 80% 뭐를 활용하시는 물론 네. DSR이 받쳐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혹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활용하면은 이걸 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높다 보니까 네. 보금자리 대출도 금리가 4%대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중요한 게 디딤돌 대출이 2%대 고정금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3억 디딤돌. 2천까지. 디딤돌은 진짜 좋은 대출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부족한 부분은 네. 보금자리 두 개를 대출까지 섞을 수 있다. 섞어서 생애 첫 집으로 마련하신다면 굉장히 이 조정장에서 이제 처음 주택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 한번 있어야지 시세가 좀 안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보통은 예.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네. 떨어질까봐 못 사시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보통은 아파트 가격이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입주 2년 차가 되면은 계속 이제 손이 바뀌죠. 네. 입주 2년 차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네. 소위 그렇게 하는데 이제 2년 거주하고 뭐 비과세로 물건을 매도하시고 나가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사는 분들. 예,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손바뀜이 이렇게 일어나야지 거래가 되면서 또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어야지 어느 정도 이 아파트의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네. 지금 2년 차가 지나고 네. 이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받을 시점인데 이게 이렇게 조정 금매가 나와 버리게 되다 보니까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금매 거래가 몇 건만 되면은 겁이 나죠. 예, 네. 이런 어떤 공포에 잠식되느냐 아니면 이런 공포를 떨치고 내가 첫 집을 이 기회를 잡아서 좋은 가격에 그 내가 바닥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좋은 가격에 내가 집 보금자리라는 거주로서의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임장 다니고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불인이 분들은 겁을 먹으시죠. 두렵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예. 올라갈 때 오히려 손이 더 잘 나가요. 맞아요. 사실 뭐 예. 내려갈 때 잘 고르는 게 더 투자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수도권 곳곳에 지금 2020년 한 12월, 11월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택지, 네.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다산이라든지 시흥 쪽, 배고 쪽 이런 쪽이 있는데 인천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곳들은 이제 20% 이상 혹은 30%까지 조정된 곳들은 오히려 잘 보신다면 그리고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셔서 부담 없는 대출, 그러니까 2% 금리는 사실 부담 없을 수 있죠. 괜찮을 지금 수 금액대에서.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서 입지와 상품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하신다면 저는 실거주로서 접근하실 때는 또 그런 걸 좀 한번 좋다. 생각해 보실 네. 필요가 있다. 네, 잠깐 손바뀜 얘기를 하다가 지역 얘기를 조금 벗어났는데 다시 네. 한번 또 네. 부천도 있어요. 부천이 네. 이제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는 네. 경로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소사까지 개통을 했죠. 네, 네, 여기에서 위로 종합운동장, 여기 종합운동장역은요. 지금은 7호선만 있는데 향후에 B하고 D 오죠. 네. 두 개의 노선, 네. GTX가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곳은 많지가 더블 않거든요. 역세권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역, 트리플이네. 네, 예, 부천까지. 서울역과 그 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삼성역. 삼성 이렇게 네, 세 몇개 곳이 없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네. 하는데 GTX가 두 개 노선씩 개가 온다. 크로스되는 곳이죠. 근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D 노선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D와 B 노선이 여긴 B가 들어가게 있고. 되고 그러니까 4개 노선이 지나가게 네. 되네요. 많죠. 그러네. 네. 서해선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엄청 좋은 네. 동네가 됐어요. 근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역세권 개발이 계획은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주거지가 없어요.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주거지가 크게 없고 네. 있다라고 하면 뭐 여월지구 정도. 예, 그래서 GTX의 호재로 인한 기대감으로 여월 휴먼시아 뭐 4단지 이런 단지들이 시세가 크게 반영이 네. 됐었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은 종합운동장역뿐만 아니라 아래쪽 소사역 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엄청 뭐 많네요. 소사본 1-1 소사 3구역이라든지 네. 분양한 단지들, 기타 뭐 공장 부지들 이런 것들이 다 개발 계획이 있어서 소사역이 지금 가면 시골 마을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곳들이 향후에 10년 이내에 뭐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기에도 뭐 어떤 교통 인프라는 괜찮잖아요. 네. 이미 좋은 곳이니까 네. 충분히 이런 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아주 대형 호재가 옆에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데 좀 도움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남쪽이랑 네. 북쪽 얘기를 했는데 북쪽으로 사실 올라가면 이 일산 쪽도 네. 많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서해선, 네. 서부선, 고양선, GTX-T, 교외선 네. 뭐 다양하게 있죠.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서해선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네. 서해선이 그래서 한강을 해저 터널을 뚫었죠. 네. 뚫어서 능곡역이 있는데 능곡역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한정거장이 김포공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곳이 네. 사실은 일기 신도시 쪽에서 이제 분당하고 이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네. 지금 많이 밀리는 이유가 강남 접근성. 덕은지구 이제 입주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거의 마포죠. 그래서 고양시라는 곳 자체는 이제 마포와 은평과 이제 뭐 네. 이렇게 서울과 접해 있긴 하지만 네. 강남 접근성이 좋지 맞아요.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네. 좋아지죠. 지금 고양이 김포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시이기도 네. 한데 이게 그 버스로 가면은 한강 건너가니까 네. 가까운 이웃 동네,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한강 밑으로 능곡에서 김포공항으로 연결하게 되면 똑같이 아까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면은 뭐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 대곡역 자체에도 네. GTX A 노선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GTX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기타 네. 또 다른 노선들 중요하잖아요. 9호선, 계속 5호선 생긴다. 뭐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능곡역이 좋은 게 이제 네. 한정거장 옆으로 가면 대곡역 GTX A 노선 이용할 수 이쪽으로 있고 갈수 아래로 있고. 내려가면은 네. 뭐 9호선, 5호선 이용할 수 있고 서해선을 이용해서 그러네요. 한정거장이죠. 네. 그래서 그 일자리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실 이쪽이 조금 낙후돼 있긴 했는데 이제 뭐 교통이 워낙 좋아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7월 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뭐 교통망이 좋다라고 해서 뭐 여기 그럼 되게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비단 그냥 프리미엄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얼마인가, 총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인근 이제 입주하는 신축 단지하고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데 절대 가격 자체가 낮은데 1억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낮은 이유는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정비 사업들 재개발 구역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인근지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근지 신축 아파트가 조정되면 당연히 이 정비 사업의 프리미엄도 같이 내려가니까. 뛰어넘을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프리미엄이 조정된다라는 건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발품 많이 팔아보시면은 네. 첫 집 마련 혹은 뭐 투자로서도 오히려 더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즘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진짜 특히 수도권 쪽에 워낙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이제 전세 월세 같은 것도 얻기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를 이제 흘려 듣기도 하고 너무 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맞아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여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비싸라고 맞아요. 이제 뒤늦게 아시게 딱 되는데 좋아지고 나면 보이잖아요. 뭐 신규 뉴타운 이런 거 그렇죠. 뭐 갑자기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아진 것들이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내가 좀 관심 갖고 열심히 네. 좀 찾아봐야지만 눈에 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 저기 괜찮은데 라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